26번에 농지 있죠. 농지는 농지 개업 공인인계사가 농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중개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을 중개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중개무에 필요한 농지법 내용을 시험에서 물어요. 농지 매매 계약할 때 필요한 것이 농지 취득자격 증명이 필요하고, 농지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얼마나 할 것인가, 묵시적 갱신 규정이 있고 3년 미만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약정만. 임대차 법하고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두셔야 돼요. 그러면 농지는 전답 과수원이면 무조건 농지다. 지목 여하에 관계없이 원칙은 실제 토지 현상에 따라서 판단해요. 전답 과수원이다. 실제 농작물 경작이 이용되고 있죠. 여기 원칙 농지라고. 그런데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다. 전 또는 답인데 현재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 실제 토지 현상은 농지 아니죠. 그게 시골 가면 농사 지을 사람이 없으면 풀만 자라고 있잖아요. 유효 상태인 나대지라고. 그런데 지목이 현재 뭐라고요? 전이나 답이라고. 지금 농사 안 짓고 있다고. 근데 유효 상태인 나대지면 토지 실제 현상은 농지 아니죠? 근데 나대지인데 지목이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사실도 없어. 그럼 뭐 농지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원칙은 농사를 지어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거나 다년성 식물 재배전에 이용되고 있어야 원칙 농지인데, 전답이다. 전답이 농사 안 짓고 있다. 전용된 사실이 없으면 농지를 취득해요. 전답 과수원이 아니다. 농지 지목 아니죠? 농지 지목은 재배하고 있는 지역이요. 물을 상시 이용한다, 이용하지 않는다. 전답 나누죠. 과수를 재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이 아니다. 농사 짓고 있다. 실제 현상은 농지 맞죠? 그런데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 계속해서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기간이 3년 이상이면 농지로 취득하지만, 농사를 짓고 있지만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 3년 미만이면 농지가 아닙니다. 지목이 임의하다. 버섯 재배소 같은 건 재배하죠. 농사는 짓고 있다고. 그럼 무조건 농지다. 농지로서 형질 변경을 따져야 돼. 농사를 짓고 있다. 형질 변경을 하면 농지를 취득하지만 형질 변경을 하지 않으면 농지가 아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매매 계약처럼, 교환 계약처럼 계약할 때 필요합니까? 등기할 때 필요한 거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계약할 때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농지증이 발급되지 않았다. 매매 계약은 무효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요.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일 뿐이다. 경매 이어도 경매 농지 매수 신청할 때 농지증이 들어가야 한다. 매수 신청할 때는 낙찰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농지증이 필요한데, 매수 신청할 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농지 최고가 매수인구에 낙찰되었죠. 되어서 판사가 낙찰 허가, 불허가 결정하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자격증이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 잘 나와요. 농지 매수 신청 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가 매수인공이 된 다음에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증이 제출되어야 한대. 나중에 경매할 때, 경매공부할 때, 농지 경매할 때는 꼭 이걸 확인하셔야 돼. 그럼 우리가 만약에 농지 입찰 들어간다. 그러면 시구 읍면에 가서 내가 농지를 낙찰받고 싶다. 자격증명 발급되는가 확인한 다음에 입찰 들어가야죠. 뭣도 모르고 농지 최고가 매수인공이 되었는데 시구 읍면에 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신청하니까 발급이 안 돼. 그러면 계약금 튀기는 거예요. 왜 또 꼭 1,000만 원이요? 항상 최저가가 1억이니까 농지증은 이전 등기 사유이며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이든지 경공매 판결 다 가져와야 됩니다. 농지증이 필요 없는 거. 상속은 자기 의지요, 자기 의지가 아니요. 농지증 필요 없어. 그건 시험 잘 안 나오고. 농지 전용 허가 받은 경우하고 농지 전용 협의 완료한 농지는 구분하셔야 돼. 농지 전용 협의를 완료한 농지는 중앙부처 농림부 장관하고 만약에 국방부 장관하고 협의했다고
농지 외의 용도로 쓰자고 협의 끝났다고. 헬기 타고 내려와야 돼 밑에. 필요가 없다고. 개인이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농지 외의 용도로 쓰겠다고 관할 시공인과에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농지증 필요하다. 어쨌든 농지를 취득한 다음에 농지 외의 용도로 쓰겠다고 이미 허가받고 신고를 했지만 현재 이전 등기할 토지는 뭐예요? 농지니까 자격증명이 필요하대. 예? 뭐 담보농지 취득 그런 거 나와요. 도시지역 하게 되면 용도지역이 주상공록 아니요? 주상공록인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 적용이고 농지법 적용이 없으니까 원칙은 농지증이 필요 없어요. 주상공업지역 내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 없어. 근데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내 농지가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에 따라서 판단해야 돼요.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려면 하다면 농사지을 땅이요. 아니기 때문에 농지증이 필요 없는데 녹지지역 내 농지 중에서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지 않으면 농사 지어야 되겠네. 요만큼 필요하다. 주말 체험 영농은 시험 나와요.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고 싶다. 개인 법인 다 취득할 수 있다. 체험 영농은 아 데리고 가서 풀 뽑고 하는 거요. 아를 데리고 풀 뽑으러 가는 사람은 법인이요 개인이요? 개인만 취득해요. 법인은 제외입니다. 원칙은 농지 소유 상한에 제한이 없어요. 농업진흥지역 안팎 불문하고 소유할 수 있는 상한은 제한이 없다고. 예외적 소유 상한 제한이 있죠.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사람이 농업인이면 다 상속받아야지.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도의지에서 회사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사람이 상속받을 수 있죠. 상속농지 중에서 얼마만? 1만까지만. 8년 이상 농사 짓다가 지긋지긋하다. 애 교육도 시키고 해서 이농한 도의지로 나간다고. 이농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얼마? 1만까지. 예외적 소유 상한 제한이 있어요. 주말 체험 영농은 농사 짓고자 하는 거 아니네. 얼마? 1천 미만인데 1천 미만도 중요한데 1인당이 아니고 세대원 전부 합한 면적이 1천 미만. 농지증 필요하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당연히 필요합니다. 농지 취득하려면. 그런데 농사지어서 먹고 살 사람이 아니니까 농업 경영 계획 쓰는 필요가 없다. 시구업면장은 며칠 이내에 발급해라. 이틀 이렇게 시험 나와요? 2일 이내에 발급. 요거만 제한 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실제 시험 이제 실문 나가시면 집 이렇게 안 해요. 건물인 경우 이렇게 안 해요. 무식하게 집이 뭐냐 이렇게 돼. 공부하는 사람들 이야기하면. 제발 나와가지고 매수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요. 매수인이요. 사람 취급해요. 놈 취급하지 말고. 학개론생 선생님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매수자, 임차, 매수자, 매도자 이렇게 하잖아요. 에? 학개론 선생님들이 무식해서 그렇다고. 우리 선생님도 매수자 이렇게 하던가요? 잘못된 거요. 잘못된. 아니 민법에 있는 법 표현들을 해야지. 학개론 교수들이 저걸 따로 쓰고 싶어가지고 매수자, 매도자, 놈자자요, 사람인자요. 그 없으니까 매도자 이렇게 하지 말라고요. 예. 자주 써도 나는 쓰지 말라고요. 그 원래 법에 있는 대로 써야지. 법은 매매 계약을 써요. 울산에 쓰든지 뭐. 농지 임대차 계약은 원칙을 허용한대. 왜냐하면 농지 취득한 사람은 경자유전 원칙이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이 소유권 가진 시 농사 지어야지. 예외적으로 나이가 너무 많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면 누구한테 세를 놓는가? 농업 경영을 하고자 하는 사람, 농사 지을 사람에게만 임대차는 거예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주는 거죠. 농지 임대차, 사용대차는 농업 경영을 하려는 사람에게 세를 놓을 수 있다고. 방식은 제한해요. 서면 계약 원칙이다. 여기
시험에 2번, 3번 나왔어요. 서명계약 원칙. 농지임대차 기간은 몇 년? 3년. 기간에 정함이 없다. 3년 미만이면 3년을 해요. 3년이 원칙도 왜냐? 농작물 종류에 따라서 농사 짓는 기간이 다 다르니까. 그런데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농지법에 따르면 3년으로 한다 했죠. 임대인이 농사 짓고 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있다고 군대 갔다 와야 돼.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아야 돼. 그러면 질병 요양 이병 등의 사유가 있으면 군대가 21개월 같으면 3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임대인 본인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3년 미만 약정할 수 있고, 그러면 2년 계약했다고 군대 갔다 온다고. 그럼 군대 갔다 오면 야가 농사 지을 거라 생각하고 임차인도 2년짜리 농사 지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임차인도 몇 년 미만에 3년 미만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농지 임차인도 임대차 기간만큼은 안정적으로 농사 짓고 가야 되겠네. 그러면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을 줘야 되겠다. 이 농지법상 대항 요건은 농지 인도 받죠. 시, 구, 읍면장에 임대차 계약서 가져가서 확인받으면 이게 대항 요건이에요. 언제부터? 등기는 아니네. 다음 날부터 대항력 발생이 돼요. 대항은 누구한테 대항하는 거예요? 제3자에게 권리 주장하려면, 내가 이 농지에 임차권이 있다 주장하려면 공시가 되어 있어야 되겠네. 그죠? 다음 날부터 대항해요. 그러면 제3자는 농지 임차인은 대항력 가지고 농사 지을 거 아니에요. 제3자 대항력 나오면 농지 양수인 매수인 등은 누구 지위를? 농지 양수인은 누구 지위를? 임대인 지위를 성리한 것으로 본다. 간주. 아시겠죠? 묵시적 갱신도 있다. 통제하자면 갱신되는 말도 똑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시험에 나오는 거야. 농지법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행위자 이런 것은 공법 시험 나오고, 공법 시험 농지법 2문제 나오죠. 기출문제 위주로 잡아두시면 돼요. 그 나중에 농지법 시험 공법 시험이 기출 백선할 때 딱 잡아드릴 거예요. 백선이 나와 있는 부분만 공부하시면 돼. 농지법 내용은 공부하기 시작하면 양이 많아요. 2차 하는 사람도 그거 나는 2차 하고 시간 많으니까 다 파보겠다. 다 파보라고. 10월 28일까지 다 못 파요. 자, 26번 162페이지 적으시고,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손이면 농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원칙은 공부상 지목이 전답 과손이다 해서 무조건 농지도 하면 안 된다고요. 지목 전답 과손 여하에 불과하고 실제 토지 현상에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익히시면 안 되고, 예외로 지목이 전이거나 답인데 농사 짓지 않아도 농지로 취득한다. 그건 예외고, 원칙은 전답 과손이다 해서 무조건 농지로 취득한다면 안 되고. 1번 지우세요. 법적 지목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 단연성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농지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목에 관계없이 토지 현상이 농지로 이용되고 있으면 농지 맞다고. 거기에 맞다고. 그런데 전답 과손 아니면 몇 년? 3년 이상이면 농지, 3년 이상이면 농지,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제외. 3번 지목 임야 형질 변경해야죠. 산지 전혀 허가 거치지 아니하였더라도 단연성 식물 재배 3년 이상 이용된 임야 나오면 형질 변경을 따져봐야지 기간은 따지지 않는다고. 임야 형질 변경 했다면 기간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 예? 그 정도 하시면 돼요. 밑에 4, 5번은 나중에 농지법 책에 나올 거고. 27번에 1번 지문처럼 농업인은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세대별 5만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다. 는 말이 현재는 없다고. 농지 소유상은 없어졌다고. 지우세요. 소유상은 제한을 예외로 받는 게 상속, 이농, 주말 체험 용농일 때 예외로 상한의 제한을 받는다. 그렇게 해요. 2번 상속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다. 얼마? 1만까지. 5천이 아니고. 주말 체험 영농 밑줄. 남편 660, 세대원 부인 550 취득할 수 있다. 세대원 전부가 1천 미만이니까 안 된다. 그죠? 이농 나오면 얼마? 1만까지인데 몇 년?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이농할 때 이농 당시 소유농 지정 얼마? 1만까지. 주말 체험 영농을 제외하고는 상속 이농인 경우 소유 상한을 초과할지라도 그 기간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뭐 할 때는? 임대차 사용 대차할 때는 세를 놓겠다. 계속 농사짓도록 세를 놓겠다 할 때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하거나 할 때. 28번의 박스에서 2번 니은 디귿 있죠. 디귿. 니은 농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 원칙 몇 년? 3년. 갱신시에도 적용된다. 법정갱신. 3번 농지 소유자 6개월 이상 국외 유행 중인 경우에 하나여 위탁 경영할 수 있다. 3개월만 지나도 농작물 다 말라 죽어요. 6개월 이상이 아니고 3개월 이상. 잘 나옵니다. 네 번째, 농지 임대차 등기가 없다 하여도 시구업면장의 확인 인도받으면 언제부터? 다음 날부터. 됐죠? 넘기시고. 29번이 기출문제죠. 농지 임대차 밑줄 틀린 것.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일시적으로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못한다. 위탁해야 되겠네. 임대할 수 있다. 서명계약 원칙입니다. 2번 임대차 서명계약 원칙. 임대차 기간은 원칙 몇 년? 3년 이상. 4번도 처음 나온 겁니다. 농지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차료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디 가서 시군 자치구청장에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한번 읽어두시고. 임대 농지 양수인은 누구 지위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야 임차인이 계속 대항하겠다 그 말이고. 임대차법도 똑같아요. 임대차법도 대항력권 갖추면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 취득하죠. 대항력 가지고 주택 임차인이 상가 임차인이 쓰고 있으면 임대인 지위를 누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똑같아요. 그 다음 작년 문제가 30번. 농지 26개 27회 계속 나온 거 보니까 농지법 출제 가능성이 더 높다. 틀린 것. 주말 체험 영농 세대원 전체 1천. 한 세대의 부부가 각각 1천 미만하면 되고 전부 합한 면적이 1천이면 각각 하면 안 되고 1천 합한 면적이 1천 미만. 2번 됐고 3번 농업법인의 합병. 농지증 필요해요? 농사 짓고 있는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했다고. 그러면 농사 짓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징집. 군대 간다 그죠? 임대하면서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그죠? 원칙 3년이에요. 3년 미만 약정할 수 있다. 약정이 없으면 3년. 그 다음에 5번 농지 전용 허가받아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처분할 의무가 있다. 2년 한번 체크해 두시고. 처음 나왔던 겁니다. 그것도. 목적사업에 농지 외의 용도로 쓰겠다고 전용 허가 받았으면 몇 년 이내에 2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착수해야지. 하지 않으면 처분 의무가 있다. 공유 농지 분할. 농지증 필요해요? 갑 소유 농지를 A, B, C가 공동 매수했잖아요. 공동 매수할 때 농지증 발급받았죠.
값을 ABC가 공동 소유하고 있잖아요. 지분대로 분할한다고. 분할하면 ABC 각각 잊어넣게 할 거 아니야. 이 다시 농지증 필요해요?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농지 분할. 경매 농지증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언제까지? 매각 결정 기일까지. 그러니까 경매에 의한 농지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임으로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특성상 나오면 뒤에는 함정이요. 괜히 그러니까 임으로 그걸 빼고 읽으실 줄 아셔야 돼. 경매, 농지증 발급받아야 한다. 언제까지 물으면 매각 결정 기일까지. 3번은 농지 전용 협의하고 전용 허가받은 농지 나눠야죠. 협의 완료한 농지는 농지증이 필요 없고 허가받은 경우는 받아야 한다. 5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는 허가받으면 농지증 필요해요? 토지거래 허가받은 경우에 농지증이 있어야 됩니까? 앞에 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농지증 간주, 금인 간주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럼 뭐만 가져가면 돼? 허가증만 가져가면 되지. 농지증은 필요 없다. 33번 기출문제. 농지 전세권은 안 돼요. 민법 규정에 있던가요? 없던가요? 농지에 대해 전세권 설정할 수 없어요.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증 필요해요? 그 전용 허가하고 협의 구분하셔야 돼요. 경매, 매수 신청 시 자격증명 제출한다? 언제? 매수 신청 시가 아니고 매각 결정 기일까지. 4번은 농지 매매가 유효하려면 1년 안에 농지 소재지 20km 안에 전가죽이 있어야 한다. 이런 규정은 없어요. 지우시라고. 농지증은 계약할 때 필요해요? 등기할 때? 그럼 계약할 때 필요 없으니까 농지증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밑에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니다. 됐죠? 36번부터 해서는 확인 설명서 했어요. 중개활동 189페이지 넘기시고 195페이지 계약의 체결 있죠. 간혹 시험에 나온 지문이 있어요. 1번에 195페이지요. 거래계약서 있죠. 거래계약서에 시험에 나올 지문이 법정서식, 표준서식이 있다. 표준서식, 법정서식이 없는데 5년 보존하려면 반드시 써야 한다. 설 때 형식의 제한이 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어요. 표준서식이 없는데 4번 5년 보존해야 하니까 반드시 써야 된다고. 설 때 형식의 제한이 있다. 형식 제한이 없으니까 1번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거래계약서에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2번) 지문의 1번 진정한 소유자인지 여부 들어보셨다.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확인 설명을 해야 한다. 확인 설명을 해야 할 확인 설명 사항은 기본 입지 상태, 관계, 규제, 예정, 취득 보수 있죠. 권리 관계는 확인 설명 사항이죠. 설명해야 할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자도 설명 사항에 포함된다. 권리자 인적 사항인 주소 성명은 뭐는 못해요. 뭐는 하면 안 돼. 전속 중개 계약인 경우 대상물, 매도인비 내놓은 중개 대상물을 며칠 이내에 7일 이내에 몇 가지를 7가지를 망 또는 일괄시를 공개해야 할 정보 안에는 내가 이런 조건의 물건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물건에 관한 사항만 공개하지 권리자, 주소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사항에 빠진다고. 근데 설명할 때는 매수인, 임차인 데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권리관계는 뭘 통해서 확인해요? 등기부, 뭘 제시하고? 등기부, 권리관계 등기부 보십시오. 갑구의 소유자 누구입니다. 설명해야 하네요. 공신력은 떨어지지만 등기부 제시하죠.
얼구의 건저당권, 자가 무슨 은이고 채권 재고액 얼마면 하죠? 그 설명사항에는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에는 권리자도 설명사항에 포함. 에? 그러면 권리자는 뭘 통해서 확인하고? 등기부, 등기 기록 있죠? 등기사항 증명서 통해서 확인하면 등기부는 공신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대조하고?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확인하죠?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죠? 요 두 가지를 통해서 진정한 권리자를 확인했다고 해서 면책된다? 위조 가능성이 있으니까 면책되는 것은 아니니까 네가 매매 계약에서 실제 소유자라면 뭘 가지고 있겠다? 등기 필정보, 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있겠네. 등기 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까지 조사 확인해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진정한 권리자도 설명사항에 포함된다. 뭐하고 뭐를 대조하고?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대조해서 확인할 의무가 있는데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필요한테 뭐까지? 권리증 소지부. 요약집 65페이지 1번 앞에요.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수업 빠졌단 말이죠. 65페이지 가면 뭐 체크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되어 있어요. 보자. 65페이지 권리관계 1. 권리자 확인 밑줄 되어 있죠. 권리자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이므로 둘째 줄 뒤에 매도 등 처분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지 여부를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서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 2번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했다 그래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3번 등기권리증은 필요한 때 등기권리증 소지 여부나 내용을 확인 조사해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넘기세요. 돌아오시고 3번에 1번은 민법 시험에 나오고 우리 시험에 나왔어요. 남편 소유 부동산 내 거 아니죠? 처가 매도한다. 처가 임대한다. 부부간에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다.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지출할 비용 같은 건 대리권 필요 없단 말이죠. 그럼 부동산 매매나 부동산 임대차는 일상가사요? 일상가사 대리권 벗어난다고? 그 남편 것은 내 것이 아닌데 처가 처분하러 왔다고 박살나는 거예요. 또박또박 확인한 거예요. 남편이 인감 도장하고 주민등록 등본 가져왔다. 부부 맞습니다. 남편 인감이다. 보였다고. 대리권이 있어요? 위임장 가져와야 돼. 남편이 적어준 위임장. 위임장에 남편 인감이 있고 요 인감 도장과 일치하는 인감 증명서를 가져와야 돼. 인감은 막 발급해줘요? 인감 도장은 꼭 직구 다니는데 꼭 지가 가지고 있잖아요. 지가 누구요? 직구 다니는데 꼭 직구처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인감 증명서는 아무나 발급이 돼요? 위임장 가져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리권 소유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직구 다니는데 지가 가지고 있다? 알죠? 뭐 위에 저보다 고참들도 많으시지만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한 살 한 살 먹을수록 내 것은 없어지는 것 같다 느낌에. 내 몸이 아니고 정말로 이제 50간 넘어가지고 보니까 여자분들은 남성화돼 가고 남자분들은 여성화까지는 몰라도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더 기시가 등등해가지고 막 날뛰고 그 남자들은 귀찮아가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되죠. 근데 한번 터지면 박살나는 거예요. 기시 등등해가 막 이렇게 뭐 쪼고 했다가 한번 박살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겠더라. 야 이제 남편이 기운 다 빠졌고 해가지고 막 기시 등등 한번 설치봐요. 한번 박살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저라도 기운이 빠져가지고 또 싸우면 스토리가 뻔하잖아요. 또 한 며칠 더 침묵일 거고 밥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갈등하다가 혼자 먹으러 가려니 좀 미안하고 옛날에 혼자 눈치 안 보고 혼자 가다가 먹고 왔거든. 눈치 보이고 집에 쫄쫄 굶쳐. 저는 배고프면 화가 막 나요. 굶게 된다고?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그냥 밥 나가서 사 먹었어요. 말로 눈치 보고 밥 해줄 기다려. 부부 간이어도 내 까이면 지 끝처럼 가지고 있어도 도장은 대리권 가져가야 돼요. 우리가 부동산 하게 되면 또박또박 하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건에 꼭 걸려요. 부부 사기단이 있다고.
한 건 남편이 해외 출장 갔습니다. 처가 가져왔잖아요. 위임장을 가져왔다고 제대로. 예? 부동산은 우리는 불안해가 해외 출장 가 있는 남편을 통해 통화까지 녹취를 다 뜨고 해요. 꼼꼼하게 확인했잖아요. 한 건 했어. 한 6개월 있다가 한 1년 있다 다시 그 와이프 다시 봐. 그럼 우리는 반갑잖아요. 한 건 애가 보수를 양타해가 500만 원 벌은 적도 있고, 아유 남편분이 그렇게 바쁘셔서 어떠냐. 우리가 먼저 이야기해. 남편분이 그렇게 바쁘셔서 어떡하냐고. 대리권 위임장 못 가져왔는데 이야기해. 처가 아이고 뭐 확인할 필요 있어요 뭐 하고 막 계약 쓴다고. 그럼 매매 대금 받아 남편 날라가 어디가 있고 필리핀 가 있어. 간이자가 또 하와이는 못 가고 필리핀 가 놀고 있어. 남편이 와가지고 소송 걸어요. 대리권 수요 사실 확인을 못했다. 소송 걸어가 또 받아가지고 또 필리핀 가 같이 놀다가 같이 들어와가 지금 청평에 가 있다. 청평에 꼬박꼬박 확인하는 거야. 에? 반갑습니다는 반갑 맞는데 위임장 꼭 확인하시라고. 2년 3년 벌어난 거 다 날리는 거예요. 다가구 할 때 다가구 주택 중개할 때 조심하시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 없다 또박또박 확인하시고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 상가할 때는 식당이 들어온다. 정화조 용량이 작으면 계약 다 인터넷 다 했잖아요. 1억 들여가지고 정화조 용량 때문에 수천만 원 다시 들어 공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상가는 그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그건 나중에 따로 공부하셔야 된다고. 뭐라고요? 정화조 용량이 없어요 요즘에? 옛날 건물도 다 무슨 소리라고. 정화조가 있는데 당연히 있지. 건물 작은 건 다 어디 쭉 빠져요. 미련 가봐라. 처음부터 다 정화조 있다. 아예 자 됐어요. 4번은 한번 읽어두세요. 4번에 5번 질문하고 3번에 1번 질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3번에 1번 질문 읽었죠? 4번에 5번 질문이 똑같은 말이에요. 남편이 거의 처소유 부동산 처분한다. 위에는 처가 처분하고 밑에는 남편이 처분하고. 부부관계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부부관계인지 여부만 확인하면 돼요. 대리권 수요 사실 확인해요. 6번은 민법 문제예요. 공유 있죠. 공유는 공유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 처분은 동의 없다. 기본이죠. 공유물 관리 행위는 민법 판례도 나온 조선천지가 과반서요. 그렇지. 공유자의 과반수하면 안 된다고. 과반수는 다 보이는데 지분의 과반수 가진 자가 공유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공유물 관리 방법은 관리 행위는 이용 계량 행위 아니야? 대표적으로 임대차요. 민법 판례에 나와 있듯이 공유물이 상가다. 지금 상가. 지분의 3분의 2 가진 사람 과반수 가졌죠. 임대차 계약하겠다. 결정할 수 있나? 있다. 상가 임차인이 3기 연체했다. 계약갱신 요구 들어오죠. 3기 연체한 임차인도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다. 3기 연체하면 자동적으로 입에 오바라고 치는 거야. 3기 연체도 요구할 수 있다. 요구받은 임대인이 갱신 요구에 대해 거절할 수 있다. 3기 연체하면 요구 기다릴 필요 없이 해지할 수 있다. 이게 다 뭐라고? 관리행위예요. 공유물, 지분의 과반수,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한 거절 행위, 임대차 계약, 임대차 나오면 다 관리행위고 지분의 과반수요. 읽어보시라고. 넘기세요. (199페이지) 상가 권리금은 상가 임대차 할 때 다시 할 거예요. 상가 권리금은 반환 의무가 있다. 임대인이 임대인에게는 반환 의무가 없어. 법에 의해도 신규 임차인과 현재 임차인 간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서 받고 나는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지. 내가 권리금 1억 받아있었다 그래서 내가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말이죠. 근데 권리금 반환 약정을 할 수 있다. 임대인이
반환하겠다 약정했다면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은 당연히 줘야죠. 보증금 반환도 하지 않고 권리금 반환 약정했는데 권리금 반환도 안 해. 그러면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권리금 반환 청구권 있죠. 가지고 권리금 반환 받을 때까지 이 보증금 반환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 보증금이 돼요? 왜 안 돼? 그러니까 항상 민법 공부하실 때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할 때는 받을 돈이 있다 없다? 받을 돈이 유치하고자 하는 그 물건에 직접 들인 비용인가 아닌가 그걸 봐야지.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 들여서 공사하고 유익비 들여 공사했잖아요. 행사하는 거예요. 보증금 가지고 집 지었어? 상가 지었어요? 권리금 가지고 집 지은 거 아니잖아요. 보증금 반환 청구권, 권리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할 수는 없다. 그럼 임대차 보법에 의하면 보증금 받지 못하면 계속 살잖아요. 뭐 가지고 사는 거요? 유치권 가지고 사는 거요? 임차권의 내용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임차권이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사용 수익할 수도 있고 계약기간 끝나면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는데 보증금 안 주면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 임차권을 가지고 계속 사용 수익하는 것이죠. 월세 내요 안 내요? 내야 돼요. 상가인데 계약기간 만료돼서 보증금 못 받았어요. 4번 안에 가게 열쇠만 잠궈놓고 있다. 사업해요 안 해요? 내가 얻은 이익도 없잖아요. 그때는 월세 줄 필요가 없어요. 사용 수익하고 있다면 줘야 돼. 보증금 반환받을 목적일 뿐이고 점유만 하고 있다고 열쇠만 잠궈도 점유를 인정해요. 그건 월세 줄 필요도 없다. 판례 특강을 꼭 들으시라고. 이번에 특강 때 44개밖에 안 돼. 판례 특강 시간이 8시 20분 30분. 민법 판례 특강요 편집을 제가 해보니까 제가 옛날에 그거 가지고 공부한 것 같아. 이렇게 좋게 돼 있어. 8시 반 정도 끝나던 창원에 했는데 8시 반까지 했어요. 많이 줄인 거요. 10시 반까지 했는데 2시간 줄였다. 2시간 줄였다는 말은 요즘 시류에 안 맞다는 건 너무 오래 해봐야 힘들어하고 뭐 그만하라고 하니까 눈치가. 그래도 많이 하신 거네. 8시 반까지. 중개사법 7시 20분까지 한 거 아니야? 제가 민법 1시간 다 한 거죠. 어쨌든 됐어요? 넘기시라. 13번 읽으시고 1차 하시는 분들 13번 14번 읽으세요. 13번은 이중매매고 14번은 이중매매고 13번은 공유고 꼭 읽으시라고. 13번은 공유니까 읽으시고 14번은 이중매매니까 동차하시는 분은 민법 공부하신다 생각.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두 문제 정도는 어디 나올지 모르겠다는 게 이런 거예요. 이중매매가 될지 법정지상권이 나올지 임대차 나올지 공동소유 나올지 법률기지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민법 문제가 나온다고. 민법 문제가. 그 다음 6장의 개별적 중개 실무는 옆에 3번 있네요. 3번 2번 3번 거민제도입니다. 거민 요약집 166페이지 요약집 166페이지 밑줄 하시고 4번만 체크해 보세요. 4번하고 넘기시면 8번 문제 있다. 8번 그 두 문제만 푸시면 돼요. 방금 전에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거민간주다. 전시회에 배우신 게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받으면 거민간주다. 배우셨잖아요. 거민은 등기법책에 나오는 거야. 거민 대상이 거민계약서 가져와라. 들어보셨어요? 아니 거민 받아야 한다. 등기원인 정리하는 서면할 때 거민계약서 없어요? 등기법책에? 이게 등기법 내용이에요. 지금 거민제도가. 거민이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거민제도 있어요? 없지.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있어요? 등기법생이 누구요 그래? 안 가르쳤는가 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김일생이 목소리가 갈라져가지고 목이. 동영상 강의를 의회 강의 하나 들어보니까
재미있게 하는데 목이 갈라져 본인이 신경 쓰이는 거야. 목이 탁배기 소리 나더만 이제 목이 꺽꺽거리 돼요. 괜찮죠? 뭐 할 수 없지. 자 보세요. 계약서 검인제도요. 어떤 계약서 가지고 검인 받으러 가는가? 검인권자는 누구요? 시군구청장이요.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검인 대상인 것 보니까 토지 건물에 대해서 등기 배우시죠? 토지 건물에 대하여 계약서 검인제도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토건 개소리는 기억나요? 토건 개소리 아니요. 토지 건물에 대하여 계약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이 수반되는 계약을 했을 때 검인 받아와야 한대. 토건 개소리. 토지 건물이 아니다. 임목 공장 광업 재단은 검인 대상이 아니고 계약이 아니다. 187조 상속 경매 공용 징수. 시효 취득은 계약 아니죠? 이전 등기하죠. 이전은 맞지만 계약이 아니니까 검인 대상이 아니고 아무리 토지 건물이고 계약이어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으면 지상지역 전세 저당권 임대차 계약은 검인 대상이 아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어야 검인 받지. 가등기는 소유권 넘어갑니까? 순위 보조만 할 뿐이지 물권 변동이 없죠. 검인 대상이 아니다. 그럼 토지 건물에 대해서 어떤 계약이 있으면 소유권이 넘어가요?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이죠. 그런데 매매는 전국에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했다면 뭐 해야 되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시군구에서 신고를 해야 되고 시군구청장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신고 필증 내줬잖아요. 다시 검인 받으러 간다. 신고 필증 받으면 검인 가주니까 전국에 있는 토지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한 경우에는 검인 받을 일이 없다고. 그러면 실제 이제 현재 남은 게 토지 건물 계약원의 소유권 이전이면 검인 대상이 원칙인데 매매는 빠진다고. 토지 거래 허가 받으면 검인 간주 다 빠지잖아요. 지금 빠지니까 실제 이제 검인 대상의 계약은 교환하고 증여 계약이 남아 있다고. 매매 교환 증여 계약 했잖아요. 했다면 교환 계약서 증여 계약서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계약서에 적을 내용 이외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 계약서에 적을 내용은 당사자 합의할 수 있나요? 계약 자유 원칙. 내용을 뭐 넣을까는 결정할 수 있잖아요. 단지 공인중개사법에서 개공이 중개사일 때는 계약 내용은 딱 정해져 있죠. 인표와 인인이 있잖아요. 그런데 민법상 계약 자유 원칙이 있으니까 내용 결정 자유가 있으니까 계약서에 뭘 적어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너가 계약한 내용이 뭔지는 관계없이 검인 받으려면 검인 계약서에 적을 내용을 꼭 적어오라고. 당사자 목적 부동산 있어요. 이걸 적어서 시군구청장에게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이게 지금 뭐 할 때 필요한 거예요? 검인이 등기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등기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된다. 공신력이 없다. 그 말은 등기 원인을 정리하는 서면만 정확하게 가져가면 등기 신청 받은 등기관이 야 교환 계약했는가 한번 가져와봐라. 계약서 가져와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실질적 내용을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도 없어요. 그럼 이것도 등기 필요한 것이면 검인 신청 받은 시군구청장은 야 교환 계약서 가져와봐라 할 권한 의무는 없어. 검인 계약서에 적을 내용만 정확하게 적혀 있는지 그것만 보고 형식적 내용만 심사한 후 도장 찍어준다고. 그러니까 공신력이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등기부상 소유자 믿고 계약하면 소유권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 누구하고 계약하라고? 실제 소유자하고 계약하라 그 말 아니야. 그러니까 검인 대상인가 아닌가 이걸 시험 나오고 그러면 토건 개소리는 알고 계셔야 돼. 형식적인 요건만 구비하면 찍어줘요. 실질적 내용을 심사한다. 진정성을 확인할 의무 권리 없어요. 여기에 검인제도요. 시험에 잘 안 나온다고. 그래서 지금 박스형 문제 있잖아요. 검인 대상인가 아닌가 있죠. 4번 검인 받아야 하는 대상 그만 OX 해보세요. 임목 토지 건물 아니죠. 임대차 소유권 넘어가지 않죠. 교환 토지 건물 교환 맞죠. 증여 맞죠. 지상권 공유 토지 분할 계약서 보세요. 방금 전에 가압 소유 농지를 A, B, C가 세 사람이 공동 매수한다고. 농지 공동 매수할 때 농지증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갑 소유 농지를 공동 매수한다고요? 필요하지? 갑을 A, B, C가 공동 소유하고 있죠? 지분 분할한다고. 공유 농지 이미 농지증 발급받아서 공동 소유하고 농지를 분할한다고. 분할한 다음 지분들을 이전할 거 아니요? 농지증 필요해요? 필요 없다. 그죠? 토지 건물에 대하여 공유자 간 공유물 분할 약정했다고. 계약이죠? 지분들을 이전해야 될 거 아니요? 금인 받아요, 안 받아요? 토지 건물인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물 분할 약정에서 공유물 분할 약정서를 썼다고. 소유권 넘겨야지. 금인 받아라 그 말입니다. 명의 신탁한 부동산이 토지 건물이요. 명의 신탁 약정 목적이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어. 명의 신탁 약정은 뭐? 유효. 벌칙 과정은 없죠? 유효한 명의 신탁 약정 부부간에 했다고.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어. 그러니까 후에 명의 신탁 해지 약정했다고. 계약이죠. 그럼 다시 수탁자에서 신탁처럼 뭐? 이제 넘어야지. 금인 받아야지. 토지 건물이고 계약이 원인이고 소유권 넘어가면 다 가져와라 그 말입니다. 공유물 분할 약정도 가져오고 명의 신탁 해지 약정도 가져와라 이렇게. 예? 이 공유물 분할하고 명의 신탁 해지 약정도 적어 놓으시라고. 일방이 고가이면 필요 없어요. 판결은 가져온다. 판결은 허가 대상이고 농지증 발급 대상이고 금인 대상이다. 몇 개? 잘 보시라고. 8번 개업공유에서 갑이 을 소유 X토지 매수 할인은 병 의뢰받아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구성이 잘못되었어요. 매매는 부동산 거래 신고로 빠지니까 금인 대상이 아닌데 어쨌든 원칙에 따라서 토지 건물 계약 원인 소유권 넘어가는 매매 교환 증여 계약이 원칙 금인 대상이었는데 현재는 어떤 제도가 있으니까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으니까 신고 제도 다 빠지고 원칙은 매매는 금인 받을 일이 전혀 없다고. 그런데 문제 구성 잘못했는데 어쨌든 금인 제도를 묻기 위해서 매매를 넣었는데 사실은 교환이나 증여 계약을 넣어야지. 매매는 빠져야 되니까. 옳은 것. 계약서 작성한 갑, 개공 갑이 자신의 이름으로는 금인 신청할 수 없다.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계약 당사자가 직접 계약했다면 당사자가 아무나 가도 되고 계약서 써준 개공, 변호사, 법무사 다 가능해요. X토지 소유권 이전 받은 병이 매수대금 지급을 위하여 저당권 매출 금인 받아야 한다. 소유권 이전하니까 금인 대상 아닙니다. 3번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밑줄. 가등기는 금인 대상이다. 아닌데 가등기에 개하여 뭐? 본등기할 때는 이전되죠. 받아야 한다. 답이 3번이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 받아야 한다. 금인을 받지 않아도 이전이 가능하다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겨우 받아도 계약서에 금인 받지 않은 한 이전 등기할 수 없다. 틀렸어요.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을 받지 않아도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금인 신청받은 X토지 소재지 관할증 금인기관이 누구요? 세권구청장은 금인을 할 때 계약서 내용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 계약의 실질적 내용을 확인할 의무는 없어요. 형식적으로 금인계약서 기재사항만 정확하게 험결이 있는지 형식적 내용의 험결만 따지고 금인해주지 실질적 내용을 진정성을 확인해야 할 의무는 없다. 9번부터 실명법이네요. 실명법이 9번부터 해서 14번까지 15번부터 임대차 보호법. 조금 쉬었다가 마무리합시다.